간단한 오브젝트들을 만들고 재질 넣고 렌더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렌더 셋업에서 커먼 탭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어사인 렌더러 프로덕션이에요. 프로덕션 스캔라인 렌더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Vlay로 바꿔줬어요. Vlay 탭에서 Environment GUI 체크하고요. 활성화하고 컬러는 완전히 흰색으로 바꿔줬어요. 자, GUI 탭에서 프라이머리 엔진을 이레디언스 맵으로 바꿔주고 세컨더리 엔진은 블루투스 설정하고요. 자, 이레디언스 맵에서 프리셋을 미디움으로 한번 바꿔놓고 다시 커스텀으로 바꿔주고요. 미니멈 레이트, 맥시멈 레이트 있는데 맥시멈 레이트도 -3으로 설정해 주시면 좀 러프하게 렌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좀 속도를 빨리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탑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스피어 반지름 100, 세그먼트는 64. 좀 부드럽게 볼게요. 자, 하고 나서 보면은 피봇이 스피어의 가운데 중앙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 피봇 위치를 아래쪽으로 옮길 거예요. 처음에 생성을 하면서 스피어를 생성하면서 베이스 투 피봇 체크를 해주면 Z축으로 0, 자리에서부터 위로 생성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 플레인을 만들더라도 서로 겹쳐지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스피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스피어 크기는 좀 크게 만들어 놨고 세그먼트는 1:1로 설정을 했어요. 스피어 플레인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Z축으로 0, 자리에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스피어는 만들 때 베이스 투 피봇을 체크하지 않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걸쳐져서 만들어지게 돼요. 위로 올라갔고요. 만든 이후에 무브로 또는 뭐 얼라인으로 정렬시켜 주셔도 되고요. 자, 렌더 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카메라를 생성을 할 거고요. 크리에이트 카메라 스탠다드에서 타겟 카메라. 자, 먼저 드래그를 해서 카메라를 생성을 할 건데 사람이 서 있는 위치예요.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서 카메라 방향을 지정을 해주면 카메라 생성됐고요. 자, 카메라를 선택해서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또 카메라의 타겟을 선택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카메라와 타겟을 같이 움직여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카메라 타겟을 있는 선을 선택을 해서 높낮이를 조절해 줄 수 있고요. 퍼스펙티브 뷰는 카메라 뷰로 바꿔볼게요.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퍼스펙티브 뷰 활성화하고 키보드 C 눌러주면 카메라 뷰로 바뀌어졌어요. 카메라 위치를 바꿔주면 자, 지금 타겟이 스피어의 정중앙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카메라 타겟 선택해서 움직여 볼 수 있고 카메라가 물체로부터 멀어지면 대상이 되는 물체는 작게 보여질 거고요. 가까이 다가가면 크게 보이시겠죠? 자, 뷰포트 컨트롤 보시면 카메라 뷰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 뷰포트 컨트롤 돌리 카메라예요. 돌리 카메라 하면 카메라 타겟은 그대로 있으면서 카메라만 움직여지고요. 자, 또 퍼스펙티브를 사용하게 되면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자, 모디파이 패널에서 볼게요.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지금 렌즈가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죠. 렌즈 수치가 바뀌게 돼요. 자, 여기서 원근감을 더 극대화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원근감을 없애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은 돌리 카메라 사용해서
거리를 움직여 줄 수 있고, 또는 카메라 선택해서 움직여 줄 수도 있는데, 이게 돌리 카메라하고는 좀 다른 게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자, 돌리 카메라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움직여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축을 로컬로 바꿔주고 움직여주면, Z축으로 움직여주면 돌리 카메라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렌더되는 영역인데요. 렌더되는 영역은 Shift F 눌러서 세이브 프레임 켜놓고요. 자, 그럼 다시 뷰로 바꿔놓을게요. 카메라가 조금 위로 올라갈 거예요. 시점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로 바꿔주고, 재질 편집기를 사용할 건데 단축키 M 눌러주시면 되고요. 재질 편집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자, 모드를 컴팩트 매티리얼 에디터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 모드를 슬레이트 매티리얼 에디터로 바꿔놓고 작업할 수도 있고요. 자, 아이콘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에서 0.3초 꾹 누르고 있으면은 컴팩트로 또는 슬레이트로 바로 실행을 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컴팩트 매티리얼 에디터 스타일로 볼 거고요. 자, 재질을 지금 스탠다드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V-Ray로 렌더링을 할 거기 때문에 V-Ray MTL로 바꿔 놓을게요. V-Ray 매티리얼, 자, 스피어에 해당되는 거와 또 플레인에 해당되는 재질을 두 개 설정을 했고요. 드래그해서 갖다가 드랍으로 떨겨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슬롯을 선택을 하고 물체를 선택을 하고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아이콘 눌러서 적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디퓨즈 색상 구분 짓기 위해서 바닥은 조금 밝은 회색 쪽으로, 그 다음에 스피어는 조금 어두운 회색 쪽으로. 자, 렌더 해볼게요. 렌더는 렌더 셋업 창 열어서 렌더 버튼 눌러서 렌더링 해볼 수가 있고요. 단축키는 Shift Q 사용하실 수도 있고 F9 키를 눌러서 렌더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창을 V-Ray 프레임 버퍼라고 하고요. 렌더링 되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렌더 버튼 여기서 누를 수도 있고요. 자, 렌더링을 하면 뒤에 배경은 까만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Environment and Effect, 렌더링, 메인 메뉴 렌더링에 Environment 숫자 8이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색깔을 바꿔보게 되면 렌더를 했을 때 뒤에 배경색이 바뀌어지는 거 확인되고요. 또 색상을 바꿔보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자, 여기 이미지를 한번 적용을 할 건데요. 지금 environment 맵에 none으로 되어져 있고요. 버전에 따라서 여기 명칭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V-Ray 비트맵, V-Ray의 V-Ray 비트맵을 선택을 해주고, 자, 여기 environment 맵에서 보여지는 V-Ray 비트맵을 드래그해서 매티리얼 에디터의 빈 슬롯에 떨겨주고, 메소드 카피하는 방법으로는 인스턴스를 사용할 거예요. 인스턴스 적용해 주고요. 자, 비트맵을 찾아가고요. 자, 비트맵이 저장되어져 있는 경로는 C의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데스크, 맥스, 맵스 폴더를 찾아주시고요. 맵스 폴더에 시빌 뷰 들어가 볼게요. 가서 스카이, 자, 구름 모양, 이런 정도 모양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매핑 타입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매핑 타입은 스피어리컬로 바꿔놓고요. 자, 렌더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카메라 방향을 바꿔볼 거고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쪽 화면이고, 자, 카메라의 위치를 바꿔주면 뒤에 배경이 되는 부분에 사진들도 다른 모양으로 또 나와질 거고요. 뒤에 배경이 되는 또 사진을 다른 거로 바꿔볼 수도 있고요. 바닥 재질을 먼저 볼게요. 바닥 재질에서 리플렉트예요. 리플렉트 색상이 까만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면, 자, 이걸 까만색 흰색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밸류에서 수치값을 0부터 255까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세요. 지금 밝게 만들어 놨어요. 255 최대값을 줬고요. 자, 바닥 재질이고요. 렌더를 해보면 바닥 재질의 반사가 이루어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은 프레넬 리플렉션이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 프레넬 리플렉션을 꺼주게 되면 거울처럼 반사가 되게 되고요. 자, 스피어는 디퓨즈 색상을 조금 더 어두운 회색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도 프레넬 리플렉션 체크 해제하고 리플렉트 값은 최대 값으로 줬어요. 또 렌더링을 해보면, 자, 프레넬 리플렉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색상도 어느 정도 보여지면서 뒤에 반사도 보여지고요. 자, 프레넬 리플렉션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반사가 100%로 보여지게 될 거고, 자기 자신의 색상은 지금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프레넬 리플렉션이 체크가 되어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상도 표현을 하면서 반사도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꺼주게 되면 자기 자신의 색상은 전혀 표현을 하지 않고 반사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거는 리플렉트 값이 최대였을 때, 밸류 값이 255였을 때 그렇다는 거고, 자, 여기서 수치를 줄여주게 되면 반사가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색상이 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스피어는 완전히 까만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프레넬 리플렉션 체크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렌더 해보면, 자, 또 뒤에 배경이 되는 이미지들도 한번 바꿔볼게요. 비트맵, 이번에는 실내 쪽으로 들어가서, 자, 루트부터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C부터, C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오토데스크, 3D Max, 맵스 폴더를 찾고요. ADSK MTL 매트리얼 들어가서 ADSK 리플렉트 반사 관련된 재질을 넣어줬어요. 지금 매핑 타입은 스페어리컬로 되어져 있고요. 렌더 해보면, 자,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어졌고, 환경, 이 스피어나 플레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맵이 지금 이런 이미지로 바뀌어진 거죠. 자, 카메라 각도도 한번 바꿔볼 수 있고요. 뒤에 보이는 렌더되어 있는 배경 이미지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뒤에 배경으로 보여지는 이 플레인 사각형의 모서리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한 가지 설정할 거는 플레인 선택하고 모디파이 패널에서 렌더 멀티플라이어스 스케일을 100으로 바꿔주게 되면 거의 무한대로 렌더링이 되어져요. 크기가. 그래서 이렇게 지평선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자, 카메라 각도를 좀 조절을 해서 지평선이 스피어의 밑부분에 살짝 걸치는 정도로, 재질에서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바닥 재질이고요. 바닥 재질에 프레넬 리플렉션을 체크를 했어요. 하고 리플렉트에서 완전히 흰색으로 밸류 값을 255로 맞춰놓고 렌더를 해보면 가까운 데에 있는 부분들, 머리 위에 있는 부분에 반사하고 지평선 가까이에 있는 부분에 반사하고 또 차이가 나게 되죠. 자, 카메라는 정면 쪽에서